레리 윌리엄즈라는 분 혹시 아시나요? 거의 미친 사람인데 이분이 선물 세계 챔피언십에서 1987년에 만불을 110만 불로 만들고 이제 우승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이제 어떤 시그널을 주셨냐 하면은 미국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나와요. 지금이 또 제일 중요한 시기여서. 이게 레리 윌리엄즈라는 분 혹시 아시나요? 누구죠? 거의 미친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선물 세계 챔피언십에서 1987년에 만불을 110만 불로 만들고 이제 우승을 하시는 분이에요. 87년에. $10,000를 110만 달러. 그렇죠. 근데 그 대회는 실전 머니거든요. 근데 실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사를 받아야지만 이제 실제로 우승할 수 있는 대회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10,000가 그분들한테 큰 돈은 아니니까 그죠. 몰빵도 때릴 수 있고 막 레버리지 풀로 쓰고 막 이럴 수 있을 텐데.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97년에 이분이 본인의 딸을 가르쳐가지고 딸이 그 대회에서 17세 나이에 우승을 해요. 네, 그 딸이 미셸 윌리엄즈예요. 지금 유명한 배우. 골든 글로브 따신 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분이 17살에 선물 세계 트레이딩 챔피언이 됐어요. 오. 그래서 그런 능력도 있다. 또 뭘 하셨냐면 이분이 이런 것도 하셨어요. 이제 이분이 강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세미나 같은 거 하면서 세미나와 라이브 트레이딩을 병행을 하시거든요. 그 병행을 하면서 100만 불을 버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레리 윌리엄즈 $1,000,000 챌린지라고 하셨거든요. 성공하셨어요. 사람들이 진짜 몇백 명이 보고 있는 앞에서 자, 여러분 이제 갑니다. 야, 우리 공선모에 갑니다. 자, 1시간 후에 자 이제 팔아야죠. 팝니다. 이게 해가지고 100만 불 버신 분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해외 선물을. 그죠. 네. 원자재 상품 선물 이런 것들을. 그렇죠. 이분이 투자 경력이 자그마치 60년이거든요. 1962년에 태어나신 게 아니 그때 시작하셨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분도 이제 어떤 시그널을 주셨냐 하면은 미국 인플레이션이 3개월 연속 하락할 때 그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었을 경우가 많았다라는 건데 그게 피크 찍고 내려올 때. 그렇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9.1%인가 그때까지 올라갔다가 그 후부터 이제 8, 7 이런 식으로 떨어졌잖아요. 6월이 아마 피크였을 거예요. 그런가요? 네. 네. 그럼 6월 피크면은 7월 한 초에 결과가 나왔을 거고 그럼 석 달을 더하면 10월 언저리에 석 달 연속 떨어졌다는 시그널이 나왔겠네요. 그죠? 그럼 한 달은 노이즈니까. 강 작가님이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할 때.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우주의 기운들이 많이 그때 공교롭게 모이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이게. 이야, 신기하다. 네. 그리고 레리 윌리엄즈에 따르면은 보통 인플레이션이 5.5년 사이클을 많이 따른대요. 그러니까 고점부터 고점까지 저점까지가 평균적으로는 5.5년 정도 언저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잠깐 저 빨간색 선 그어 놓으신 거. 빨간색 거든요. 이거는 폭은 무시하셔도 되고 저점과 고점을 보라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저거 5번 복사해 놓으신 거 아니죠? 이거는 제가 레리 윌리엄 자료에서 베낀 거예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네. 어떻게 저렇게 똑같지? 진폭이? 아니 그러니까 요때만 똑같고요. 이때 보면은 이때 보면은 이 폭은 무시하시고 요점 살짝 고점이 오기는 왔어요. 언저리로. 네. 그리고 요때 저점이 있었고 요렇게 요때. 그러니까 저 빨간 선이 뭐예요? 빨간 선이 소위 인플레이션의 고점과 저점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여주는 이제 선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요때 고점이 좀 있었고 요때 저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인플레이션이 검은색은. 타이밍을 보여주기 타이밍을 보여주는 거 폭은 무시하셔도 돼요. 폭은 무시하셔도 돼요. 저는 폭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폭은 요때만 똑같죠. 지금 이때만.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래서 5.5년 사이클이 돼가지고 이제 피크를 쳤으니까 이제 내려가는 것이 보통은 정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네.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게 정상이다. 네. 그러면 그때 사라. 근데 그게 작년 한 10월쯤. 그렇죠. 이제 그때 피크를 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요거는 했고, 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PBR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갑자기 요즘 이제 코스피에서 포워드 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한마디로 기업의 어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쵸. 코스피가 많이 오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아직도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맞기는 맞고요. 네. 그건 다 맞는 말인데, 근데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민감한 경기 민감도가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번 기업 실적이 박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근데 그때 전부라 주식이 같이 반토막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제 투자자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경기 민감한 주식이 그때 이제 바닥을 찍는 거고 그건 다시 올라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퍼보다는 PBR가 훨씬 더 스테이블한 지표이죠. 안정적인 지표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게 PBR 수준이 코스피 기준으로 0.9 이하일 경우에는 그 후에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2년 수익이 대부분의 경우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네. 싸게 사면 그렇죠. 네. 그것도
북밸류 순자산 가치 이하로 사면은 네. 버티면 먹는다. 그렇죠. 그리고 1.4 이상으로 가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예. 이때는 보통 안 좋죠. 그 후에 와가 1년 후에서 또 2년 후에 오면은 보통 장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순환 한 축에 있고 그렇죠.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많은 코스피여서.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가치 투자를 무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그 확실히 싼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제값을 찾는 거고, 비싼 거는 싼 값을 그 시간을 지나면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경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거는 마켓 타이밍 툴로는 조금 위력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네. 이제 한 1년, 2년 후를 바라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지표입니다. 네. 일종의 평균 회귀 개념으로. 그죠. 네. 드디어 나왔다. 뭐가 나왔어요? 미너비니. 이게 미니빈이 당연히 나오죠. 아, 미니빈이 미너비니. 나와야죠. 아, 네. 오늘 이야기 안 하시는 줄 알고 서운할 뻔했네요. 그럴 리가 있나요? 투자의 신과 가장 근접하신 분인데. 근데 사실 가장 근접한 사람이 두 명이에요. 사실 이분이랑 데이비드 라이언. 네, 이 두 명이죠. 네. 네. 근데 미너비니가 이제 최근에 이제 ADR 지표라는 걸 소개를 했죠. 이게 이제 Advanced Decline Ratio라고 하는데 네. 한마디로 미국에서 주식이 오른 주식이 몇 개 있는가, 그리고 내린 주식이 몇 개 있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분석한 지표이고요. 네. 이때 올린 게 1월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때 이제 보면은 10일 평균이 1.9가 넘었다.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오른 주식의 수가 내린 주식의 수보다 1.9배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대1 정도라는 건데 네. 이제 그때 보면은 이런 지표가 한번 나온 후에 5일, 10일, 그러니까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후에 주식 시장을 보니까 보통 많이 몰라 있었고 승률이 대단히 높았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10일 평균이 1.9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더 많아질 그죠, 한 때. 2배 정도. 예, 그죠. 네. 근데 요거를 통해서 이제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9가 아니라 네. 뭐 한 1점 몇 이상으로 갔을 때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든지 그런 뭐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미너비니가.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이제 그때 1.9를 찍었기 때문에 한번 1.9로 한번 보자라고 이제 시장 그때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상식적으로 1.5나 2가 높으면은 그래도 오른 주식이 내린 주식보다 훨씬 더 그렇죠, 많다는 당연히. 거니까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분은.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심리도 많이 개선이 되고 네. 그렇게 볼 수 그리고 있다. 그 한마디로 이 시장의 온기가 전체 시장에 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온기가 퍼졌다. 그렇죠. 왜냐면은 특정 주식만 올라가고 이제 거의 나머지 주식들은 빌빌거리고 있어. 이제 그러면은 이 ADR가 높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아질 때라는 거니까. 근데 그죠, 그 중에 그죠. 또 이제 하락하는 종목이 꼭 한두 개씩 있다니까요. 계속. 네, 그죠, 맞아요. 네. 이건 평균이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 작년 2분기에 미국 주식이 15% 이상 하락을 했어요. 이게 이제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그렇게 한 분기에 15% 이상 망한 경우 그 다음 분기까지도 그 망하는 경우는 몇 번 있었는데 그 다다음 분기부터는 100% 확률로 수익이 계속 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요. 2차 세계대전 후에도 미국 주식이 한 달에 15% 깨진 적이 그래도 꽤 종종 있었어요. 한 10번 언저리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팠을 텐데 6개월, 1년 또는 2년 후에 다시 장을 바라봤을 경우에 늘 올라 있더라라는 그런 게 있고요. 실제로 4분기는 2분기 대비 올랐습니다. 미국 주식이. 3분기는 떨어졌었어요. 네. 한 분기에 15% 이상 폭락을 하더라도 이후에는 반등이 나타났다라는 그렇죠.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작년에는 안 그랬다라는 아니 거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그 다음 분기까지는 계속 떨어졌는데 다다음 분기부터 올랐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다음 분기까지는 떨어졌지만 네, 맞아요. 그 네. 다음 분기에는 올랐다. 네. 그리고 보니까 뭐 이제 1분기 기준으로도 당연히 작년 2분기보다 지금 높게 종가가 형성될 네, 것 네, 같고요. 지금 물론 지금은 3월 말이 아직 아니지만, 네, 그렇죠. 잠깐 미너비니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요? 당연하죠. 예. 그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원칙적으로 이제 본인의 철학을 만들어 가지고 네. 실제로 내가 맞는가 이거를 검증을 직접 백테스트를 다 해보고 투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근데 저는 그것도 알아요. 어차피 투자해야 될 90% 그거 안 할 거라는 거. 어렵죠. 그러니까 딱 그거죠. 누가 말해서 그냥 믿고 샀는데 틀렸다. 욕하고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백테스팅을 일반인들이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나머지 90%는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듣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네. 자, 그럼 그게 중요하잖아요. 누구 얘기를 듣는가. 그렇죠. 네.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듣냐 이거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센터장, 교수, 경제학자는 투자를 하지
안 하거나 못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게 이런 거거든요. 제가 축구를 배우려고 하면은 네. 손흥민이 옆에 있고 그 옆에 TV 해설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축구를 진짜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저는 손흥민한테 가겠죠. 근데 축구를 어떻게 내가 좀 더 트레이닝을 하고 배워야 되겠냐? 제가 그 해설자한테 물어보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보다 해설자를 더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네, 진짜로. 네. 근데 사실 그런 네. 거잖아요. 손흥민 아버님이 훨씬 더 축구를 잘 가르치시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봐가지고 솔직히 해설자가 잘 알겠어요. 선수가 잘 알겠어요, 당연히. 예, 왜냐면은 그 해설자는 그 실제로 한 경험이 없잖아요, 이게. 축구를 안 하는 사람인데. 예. 그리고 손흥민 아버지도 축구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네, 그리고 꽤 하이 레벨까지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본인은 월드 클래스까지는 못했지만. 삼류 네네. 선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아니 근데 네. 그 우리랑 축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아다니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5명 둬도 그분이 이길 거려 아마. 아마도. 그걸요 아마. 자, 그래서 실전 투자자에게 배워라라는 게 메시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럼 그 실전 투자자의 그 실력을 검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희한한 게 한국에는 그 펀드 매니저들이 그 자기의 실적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실적을 어디서 아름아름 얻을 수 있기는 한데 그걸 얻기가 되게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 그 투자자들을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한국 투자자들, 그 펀드 매니저분들 투자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모르니까. 제가 데이터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투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펀드 매니저를 따라서 하세요 할 때 한국 사람들을 빼요. 왜냐면 제가 모르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르는 겁니다, 제가.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로 자랑스럽게 공개를 사실 많이 하거든요. 나 얼마 벌었네 이렇게 하면서. 근데 트위터에다가 아니면 어떤 공신력 있는 트위터에도 사이트에서 있고 비교가 돼요. 그리고 이제 US 인베스팅 챔피언십 같은 경우가 있죠. 그것도 네. 다 이제 진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 네. 매월 그분들이 실적을 밝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그쪽으로 많이 하죠. 이제 트레이딩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사람들 그리고 본인의 그 오디트 리절츠를 낸 사람들 이런 쪽으로 제가 이제 follower를 많이 하고. 네. 우리로 따지면 실전 투자 대회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그게 US, 그러니까 US 네. 오픈처럼. 네, 그렇죠. US 인베스팅 챔피언십이라는 게 있어요. 어. US 인베스팅 챔피언십도 있고 그리고 무슨 뭐 선물 트레이딩 챔피언십 이런 것도 뭐 따로 있어요. 보면은 대회가 몇 개가 있어요. 어디 네. 그냥 일개 증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좀 이게 크게 하는 건가 봐요. 그럼. US 인베스팅 챔피언십은 그래도 역사가 한 80년대부터 되죠, 그게. 예. 그거는 좀 그 전통이 굉장히 깊은 대회이고 그 굉장히 많은 위대한 트레이더들이 여기를 거쳐 갔죠. 예. 말 그대로 그거는 이제 트레이더들. 그죠. 네, 그래서 그 마크 미너비라는 아저씨가 2번 우승했어요. 97년이랑 2021년. 네. 네. 그 전에 96년에도 본인이 이기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대회가 중단됐대요. 그래서 좀 어이 털려가지고 다음에 들어가서 또 우승했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팩트는 97년과 21년에 우승했어요, 이분이. 근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봐야죠. 또 이런 분들이 거의 스포츠처럼 트위터에 글을 무지하게 많이 올려요. 이 위대한 트레이더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자기 홍보도 분명히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클 것 같기도 그쵸, 하고 그쵸. 그리고 심지어 미너비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12년 동안에 트위터를 10,000번 했는데 그거를 다 분석해가지고 그분이 추천하신 900개 그 종목의 차트도 올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트위터를 퀀트로 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면은 이제 오타쿠를 아주 넘어가신 분들이죠. 근데. 어쨌든 이분들 12년 동안 이제 이거를 하고 계시고 이분이 마켓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춰요. 왜냐면은 네네네. 이런 분들이 트랙 레코드가 쌓이거든요. 왜냐면 트위터에 이제 그분이 내뱉은 말이 있고 그렇죠, 실제 그렇죠.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분이 잘 맞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팔로우를 하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21년 11월에 매도를 외쳤거든요. 꽤 잘 맞췄어요. 왜냐면 이제 22년 1월부터 자기 이제 나락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23년 1월 13일에 매수를 외쳤어요. 이분이. 물론 정확히 피크에서 이런 걸 외치지는 그렇진 못해요. 그러진 못해요. 네네. 예, 그러진 못하지만 21년 11월에 매도를 외치면은 사실 상당히 잘한 거죠, 사실. 왜냐면 그때만 해도 미국 주식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었고 그때 아마 그 미국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 거의 없었을 거거든요, 아마. 네. 그래서 했고 이분도 당연히 유료한테 먼저 던지고 2월 2일에 트위터에 전체 공지를 하시죠, 이렇게 3주 후쯤. 네, 네. 예. 근데 유료 예, 회원 먼저 있어요? VIP 혜택? 당연히 있죠. 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트위터 열심히 하시는 당연하죠. 예,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데. 월 얼마래요? 네? 그거 몰라요. 저 안 알아봤어요. MPA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아니 있는데 근데 강원국 작가 정도 되면 이제 민어빈이 VIP 회원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료 좋은 회원. 아이디어네요. 굿 아이디어. 네. 그러게. 네.
그래서 한 3주 정도 텀을 두고 네. 트위터에 공개를 한다. 네, 맞아요. 근데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 상승장이 올 때까지는 변동성도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빅스가 한 10에서 15 정도 언저리 오면 그때가 꽤 괜찮은 상승장 타임이거든요, 보통.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 15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20 언저리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빅스가. 네. 이때는 좀 불안불안하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는 상승을 던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 더 재밌어요. 데이비드 라이언이라는 분이. 이제 데이비드 라이언 같은 경우는 이분은 고객은 없는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 산신령처럼 오셔가지고 트위터를 요만큼 짧게 던지고 띡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22년부터 뭔 말을 했냐? 다 맞았어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분은 어디 뭐 그러니까 현직 제도권 펀드 매니저는 아니고 이분은 이제 85년, 87년에 3년 연속으로 그 미국 투자 챔피언십에서 이제 우승을 하신 분이에요. 조금 오래되신 분인데. 네, 근데 지금도 다 맞아요. 근데 그게 놀라운 거고 요때 1,400%를 버셨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관으로 이제 가시기도 했죠. 근데 그리고 지금 이제 아버지는 이러고 계시고 재밌는 거는 아들도 또 이제 그 트레이딩을 하시는데 이분은 SNS 어디에도 안 하는데 링크드인에 되게 샤이보이처럼 이제 1년에 그 수익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살짝 올려요 이렇게 근데 그리고 22년에 저는 US 인베스트 챔피언십에 올해는 3등 했어요. 이 정도만 올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1등은 이번에 인도 분이 하셨어요. 럭앤도 알라라고. 네. 링크드인에 네,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 홍보용으로 올린 건데 이게 이제 제도권 펀드 매니저로 있으면서 이걸 이제 잘못된 걸 올리면은 큰일 나고. 그죠. 그러니까 요번은 이제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은 SNS를 안 해요. 아들은 그냥 요거만 올려요. 요거만. 아들은 요거만 올리고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트위터를 올려요, 이분은. 예.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1월 6일 날 그 당시에 이제 스파이라는 ETF 385 정도였거든요. 근데 네. 야, 400씩 간다. 야, 했거든요. 근데 하나만에 400씩 왔어요. 왔네. 야, 이제 그 작년에 물린 매물들한테 부딪힌다. 390, 430 막스건이 예상된다. 하고 또 가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2월 3일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시고 그다음 총총 가셔가지고 3월에 한번 다시 오시겠죠. 이분이 보통 한 달에 한 번쯤 오세요. 네. 트위터에. 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저는 이제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오케이, 직접 백테스트 안 하고 본인의 투자 철학이 없는 거는 뭐 좋다 이거예요. 어차피 제가 그 하세요 해도 90%는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누구를 팔로우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돈을 실제로 많이 벌어본 경험이 있고 투자를 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포캐스팅 레코드, 그러니까 그 예측한 그 트랙 레코드가 좀 쌓이고 이제 많이 맞는 사람들 그런 말들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게 제 생각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요 분들이 한 번씩 뭔가 이제 자신감이 넘칠 때 트위터를 쓰시는 거잖아요. 데이비드 라이언은 자신감이 안 넘쳐도 그냥 한 달에 한번 오셔가지고 참 떨어진다 이거 말씀 많이 쓰세요 그냥. 지금 하지 마라 이런 말도 해요. 그렇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참고만. 한 분이 더 있어요. 레리 윌리엄스. 레리 아까 윌리엄스. 그 말씀 주셨던.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이 사실 데이비드 라이언과 미너비니가 적중률이 가장 높고요. 레리 윌리엄스는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분도 이제 유로자를 내가지고 이번에 사봤어요. 200불 내고 샀는데 이제 포캐스트 2023년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를 사면은 이제 그 영상이 하나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60년 투자했는데 2023년처럼 장이 오를 거로 확신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거 저 낚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야, 근데 여러분 공인들은 레퓨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평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잘못 말하면은 되게 쪽팔리거든요. 나중에 사람 매매매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대가들은 대부분의 경우 네. 본인이 생각하는 최선을 원래 말하게 되어 있어요. 네. 아하. 네. 그렇죠. 왜냐면은 그거를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되거든요. 제가 미너빈이에요. 여러분 자기 오릅니다. 했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럼 트위터에 가서 10만 명이 했거든요. 근데 네네. 너 바보 하면서 근데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게 근데 당연히 미너빈이가 됐든 라이언이 되었든 레리 윌리엄스가 되었든 본인이 생각하는 최선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네. 뭐 누구나 마찬가지. 이분이 근데 레리 윌리엄스가 우주의 기운 창조자예요? 그 우주의 기운 창조자는 예. 이제 그거예요. 11월 4월도 이분이 책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왜 대통령 선거 얘기 그것도 이제 이분이 책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보통 2로 끝나는 해가 저점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그리고 그 우주의 기운 그 세 개가 합치는 게 20년에 한 번 있거든요. 그게. 네네네. 그게 이제 1922년, 42년, 62년, 82년, 2002년, 2022년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때가 늘 아주 훌륭한 타이밍이었어요. 미국 주식 투자할 때. 네. 중간 선거 다음 해 2로 끝나는 해 그리고 그 한 11월부터 그죠, 맞아요. 그때가 바닥 딱 잡으면 그 10월 말까지는 바닥이 아닌 경우가 꽤 있었어요. 예를 들면 8월이 바닥인 경우도 있었고, 그 12월이 바닥이 온 적도 있었고, 다음에 2, 3월이 바닥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언저리 타이밍이 중장기 투자할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2023년처럼 상승장이 올 거라고 확신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레리 윌리엄스가 Most certain I've ever been 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여기.
예, 그렇죠. 확신. 예. 그리고 이번 61년 하셨어요 투자를.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가볍게 뱉을 정도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 노방이 오시진 않겠지. 야, 설마 아니야. 훌륭하신 분이야. 예. 80 넘으셨지만. 80이 넘으셔서도. 그죠. 예. 아니 또 미국에서 이렇게 장수하시면서 투자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그 누구였더라? 필립 피셔는 예? 치매에 걸려서도 투자를 했었다고. 그거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긴 한데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치매에 걸려서도 하다가 네. 나중에 좀 이렇게 접었다고. 아들한테 그런 넘긴 거 아니에요 혹시 보면? 켄한테? 켄 네가 해야 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캠 피셔가. 그리고 그 뭐야 저기 워렌 버핏도 지금 92세시고요. 그렇죠. 멍거가 99세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5월에 그 벅셔에 가보려고요. 애뉴얼 미팅. 왜냐면 그 죄송하신 말씀이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언제 돌아가실지 이제 모르기 때문에 빨리 가가지고 한번 뵙고 와야죠 그래도. A주 갖고 계세요? 뭐 어떤 거? 아직 안 샀는데 비주 하나 사려고 가려고요. 아직? 예. 나중에 사도 갈 수 있어요? 애 사가지고 그거 이제 그 한국 증권사에서 이제 그 뭐 입증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 사람 지금 이런 주식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갖고 있었어야 되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주주의 경우는 그거 대충 보내요 그냥. 그냥 있나 하고 이렇게. 네. 마크 리치는 누군가요? 마크 리치는 조금 덜 유명한 사람이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미너비리한테 주식을 이제 배웠기도 했고 이 정확히 이분의 이름이 마크 리치 2세예요. 왜냐하면 1세가 아버지신데 아버지도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셔가지고 시장의 마법사에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아들 같은 경우도 어디들이 리절트가 있어요. 2010년부터 22년 3월까지는 있네. 그러니까 요거를 버셨어요 이분이. 이거는 실제로 보면은 2010년 11년은 이제 감사를 받지 않았다. 2012년부터 17년 이 사람이 했다. 18년부터 이때가 이 사람이 했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감사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연간 수익을 보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그렇죠 많이 버죠 이 사람이. 이제 많이 버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그 1월 19일날 러셀 2000 그러니까 소형주 지표가 이제 50일 이평 위로 그 버티면은 이제 훌륭한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2월 2일날 애프터 서비스 AS를 들어갔죠. 시장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네. 강세적은 아직 꽤 가겠네. 야 내가 롱 포지션이 최근 1년 넘게 이렇게 많이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셨어요. 네. 언제라고요 그게? 2월 2일. 네. 얼마 안 됐구나.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제 투자의 신과 근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쓰는 지표들도 있고 저는 이제 그래도 잘한다는 사람들 내용도 참고를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누구를 참고하냐 그거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50일 이동 평균선을 버텼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요 선이 50일 이평인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요 네. 선이.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1월 19일에 이때 트위터 올려가지고 야 러셀 2000이 그 뭐야 5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고 있네. 좋았어라고 이제 말씀을 여기에 해주신 겁니다. 네. 이거 일종의 하나의 저항선, 심리적 저항선을 뚫어냈다 이런 그죠. 느낌으로. 뚫어내고 버텼다 이거죠. 네, 그죠. 네. 좋습니다. 또 뭐 있나? 그치, 이건 이 말을 했고. 네. 그죠. 이제 그리고 그러면 왜 90% 이상이 왜 100%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근데 제가 사실 해석하는 거는